조선 사회의 변동 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외란과 호란 즉 양난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지만 양난 이후 최고 통치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왕권이 약화되었다. 군대는 5군형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조선 후기 조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정법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사두를 걷도록 영원히 정하는 법입니다. 대동법은 토산물을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걷게 하여 다 똑같게 대동하려는 법입니다. 균역법은 군대 직접 가는 대신에 군포를 냈는데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법입니다. 선조 때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붕당 정치는 상대를 인정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네 생각도 존중할게요. 현종 때 2차례에 걸쳐 예의를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숙종 때에는 정국이 급격하게 교환되는 환국이 일어나면서 붕당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서인은 남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네 생각은 무조건 틀렸슈. 영조는 붕당의 대립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탕평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경국대전의 속편격인 속대전을 편찬하고 균역법을 실시하였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31세에 즉위하여 81세에 죽었으니 무려 51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 최장입니다. 영조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으로 쌀 항아리인 귀주에서 죽은 사도세자입니다. 그 사도세자의 아들, 즉 영조의 손자가 그 다음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정조입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분이 낮아서 왕이 된 후에도 노론들 눈치를 보며 탕평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시행했습니다.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기구로 정책 자문 기구로 삼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정약용도 규장각 출신입니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장용령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건축 양식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는데 경국대전을 크게 통하게 하여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정조가 49세에 갑자기 죽고 11살의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안동 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세도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왕권이 크게 약해졌고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의 세도 가문이 국정 최고 기구인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진 건 당연하지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사의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보급되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삼, 담배, 목화, 감자, 고구마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일부 농민은 분홍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왕실에서 쓸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공인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장시가 등장하였고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했습니다. 조선 후기 주요 상인과 활동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상은 의주에서 청나라와 무역하였습니다. 송상은 개성, 유상은 평양, 내상은 동네에서 일본과 무역하였고 시전 상인은 수도인 한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조선은 법제적으로는 모든 백성을 양인즉 양반, 중인, 상민과 천민으로 나누는 양천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반과 무반을 일컫는 양반이 상위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면서 부유한 일부 농민이나 상인들이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 즉 공명첩을 사들여 양반 신분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노비들도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돈이나 곡식을 받고 그 대가로 상이나 관직을 주는 정책인 납속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조 때에는 공노비 수만 명이 양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상민과 노비의 수가 줄고 양반의 수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도 정치기에는 전정, 군정, 환곡, 즉 삼정의 문란으로 사회 불안이 계속되자 예언서인 정감록이 유행하였으며 미륵이 출현하여 민중을 구제한다는 미륵 신앙 또한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17세기에는 중국에서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천주교를 금지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평등 사상과 죽은 뒤 다시 태어나 미래의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다는 내세 사상에 호응하며 천주교는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은희성지는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포교 활동을 하던 곳으로 유명하니까 애인 생기면 함 가보든가. 경주 출신의 몰랑 양반인 최재우는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평등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신분 질서를 위협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동학을 금지하고 최재우를 처형하였으나 동학은 이후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1811년에는 평안도에서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봉기는 결국 실패하였으나 19세기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도 정권에 맞서 백낙신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진주의 농민들이 몰락,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하였으며 이 봉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임술농민 봉기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